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또 하나는 정점의 의미를 배웠어. 우리가 어떤 식을 줬을 때 거기에서 주는 힌트들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정점이었었어.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위치 관계야. 우리는 앞으로 위치 관계는 무지하게 많이 할 거야. 우리 지금 직선 했잖아, 그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2차 함수, 즉 포물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장창 배울 거야.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사실은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일부 배웠을 거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평행한 거. 두 직선이 일치한 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위치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어떨 때가 직선이 평행해요? 어떨 때가 일치해요? 어떨 때가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조건이겠지, 그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니? 이게 뭐니? 평행하면 뭐가 같을까? 그치, 기울기가 같지. 기울기가 같아.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같으면, 자, 이거는 일치한다도 같이 볼게. 일치한 것도 기울기가 서로 같지. 그렇지만 얘는 평행하다는 얘기, 평행하면서 안 만나는 거야, 그죠? 안 만나는 거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절편, 즉 y절편이 같지 않다. 얘는 y절편이 같다.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기울기만 같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얘를 1차 함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살펴봤느냐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라고 하는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건 1차 함수인 거니까. 그죠? 또 하나의 식이 있다고 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라고 하는 두 1차 함수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일치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는 A'분의 A 이퀄 B'분의 B 이퀄 C'분의 C 얘만 다르면 이 말이 기울기 같다, y절편 다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일치한다는 것은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A'분의 A, B'분의 B가 같지 않다. 지금 뭐 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 관점에서 기울기가 같다, 절편이 다르다는 평행이고요. 1차 함수 관점에서 A'분의 A와 B'B가 같고 C'분의 C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관점만 보는 거는 내나 똑같은 거지만 식을 관점을 다르게 바라본 것밖에 없어. 여기는 1차 함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그러면 1차 함수를 직선으로 표현해보면 내나 같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a분의 b b분의 마이너스 ax 빼기 b분의 c라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꾼 거야. 얘는요. y는 b'분의 마이너스 a'x 빼기 b'분의 c'이야. 즉
함수의 관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꾼 거야. 그럼 봐. 얘가 기울기잖아. 얘가 기울기.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 이퀄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얘랑 위치만 바꿔주면 이 말이나 결론적으로 a 프라임분의 a 이퀄 b 프라임분의 b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 그치? 직선의 관점에서 봐도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 얘야. 얘는 기울기야, 기울기. 여기 부분은 y절편 부분이야. y절편 부분.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이거지만 식으로 표현하고 1차함수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기울기 구하거나 y절편 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두 개가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는 위치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하나 더. 자, 평행하고 일치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기울기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어.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기는 게 뭐냐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을 써. 수직으로 만난다. 어떨 때 수직으로 만나느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기울기의 곱이 그걸 M1, M2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요거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요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요 얘기. 그럼 요 얘기는 두 개의 기울기가 지금 얘였잖아. 요거였잖아, 기울기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식으로 표현하면 요런 식으로 만약에 요 함수의 식으로 표현해 주면 어떻게 돼? A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 요거 다시 표현해 주면 A B 프라임 빼기 이퀄 A 프라임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 B 프라임 이퀄 빼기 A 프라임 B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여기 이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만 쳐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두 개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잘못 썼나 보다. 두 개의 곱이라는 것은 b분의 a 곱하기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다라는 게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a 프라임 이퀄 b 프라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주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이퀄 0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알겠죠? 자, 우리 위치관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행하다, 일치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거기다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까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식으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이렇게 금방 쓸 수 있는 부분 여기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조건까지도 금방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안 외우고 싶으면 외우지 마. 말로 생각해. 당연하게 기울기가 갖고 한 점이 절편이 다르다. 기울기가 갖고 절편은 같다. 기울기만 다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식을 기울기와 절편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돼. 그렇지만 시험 볼 때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특히나가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부분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우리 평면좌표에서 뭐 배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죠? 그건 피타고라스 썼었잖아. 그지? 자, 이제는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이제는 자, 우리 점 배웠어. 그 다음에 직선 배웠어. 우리 중학교 걸 생각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하지 않았냐? 점 배우고 선 배우고 직선 배우고 했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점을 알았다고, 평면좌표에서 우리가 점을 알았다고 치고,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직선 방정식에서는 직선을 알았다고 치면,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뭔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살펴보는 거야. 그거 당연한 순서 아니겠니?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하나가 또 탄생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무지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 자, 요게 나와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냐? 자, 이 점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 자, 직선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1차 함수처럼 표현했어. 그것뿐이야. 1차 함수처럼 표현하든 아니면 니네들 보기 좋게 뭐 mx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하든 그래도 결국에는 1차 즉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얼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요 선생님 점하고 직선의 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리 아니에요?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무지하게 많은데 무한되겠는데? 그래서 정의를 내리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었을 때 요 거리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자, 방법만 얘기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평면 좌표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즉 우리 d를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와.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주절 설명하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 점을 x, y라고 하면 이놈은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기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의 기울기가 자, 첫 번째 요 점이 여기 위에 점이다라고 하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이놈과 이놈의 기울기, 즉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의 기울기하고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이놈하고 마이너스 b분의 a를 했더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x값, y값을 찾아. 그런 다음에 x하고 y하고 x1, y1하고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만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야. 과정을 알고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는 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식이라는 것을 왜 니네 교과 과정에서 공식이 가끔 나오잖아. 그 공식이 왜 나오겠어? 그거는 이 과정 매번 해갖고 구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얘를 가지고서 딴 데다가 써먹을 거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이거는 알고 있어 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공식 자꾸 외우라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지? 그렇지만은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된다 그랬어. 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만 알고 가서 나중에 궁금할 때 찾아보면 된다는 거야. 그럴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야. 그것은 과정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외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정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해볼 때는 과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하다.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거는 주구장창 많이 쓴다. 내가 분명히 외우라 그랬다. 그죠?
이건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 알겠죠? 거기다가 아까 파트 1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서 말을 하면 이런 거야. 자, 원 할 때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고 하나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제로라고 하면 두 직선이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달라서 이 점을 지났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교점을 지나고, 즉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즉 다시 한번 쓸게. 교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봐라. 교점하면 두 개 연립하면 이 교점 찾을 수 있잖아. 그지? 한 점. 그 다음에 기울기 나왔잖아.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인 방식으로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되겠지. 또는 만약에 이걸 안 줬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Q점 뭐 3,5를 줬다. 그럼 이 교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교점 찾았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를 주면 첫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의 관계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든, 다른 한 점을 줬을 때는 그러면 이 점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방식 말고 요 방식이 하나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줘. 요거는 앞으로도 주구장창 많이 쓸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달라. 교점을 지나는 이 표현이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가 만약에 직선이고 여기가 직선이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걸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 표현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나는 k 값에 따라서 직선과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원이고 이게 직선이 나왔으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배울 거야. 원의 방식 할 때도 배울 거야. 원인 거고, 마찬가지로 직선이고 원이었으면 또 원일 거고, 또는 원과 원이 나오면 이때는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여기에 미지수는 k 하나였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서 이 k 값을 구하면 그 k 값에 따라서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직선 또는 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쓴 거예요, 선생님? 이 말이야. 우리가 이놈 이퀄 제로, 이놈 이퀄 제로에서 연립을 했잖아. 자, 요 식에서 보면 요놈 제로, 요놈 제로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 맞잖아. 이 두 개를 연립한 거나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여기다 넣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넣었다고 쳐. 그러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에서는 이렇게 0인 거 해서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았잖아. 이거 0인 거, 이거 0인 거. 그래야 0이니까. 0, 0 해야 0이니까. 그러면 연립하는 문제의 표현을 이렇게만 바꿔준 거밖에 없어. 거기다가 3,5를 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3,5를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겠잖아. 그지? 0이 되는 걸 찾으니까 그때 K값만 찾아주고 전개를 해주면 한꺼번에 나오더라. 어떤 차이?
여기서는 점을 찾고 이 점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고, 나는 교점을 지나는 뭘 물어봤네. 그러니까 나는 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조건을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 갖고 전개해 주면 k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k 값을 구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전개해 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유용한 게 뭐냐면 직선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가 원이 오고 여기가 직선이 오면 k 값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원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원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할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직선이 돼가 원이면 이것도 원일 수밖에 없어. 원이고 원일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와. 다른 조건이면 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미리 지금 원 하기 전에 이거를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푸느냐 아니면 연립해서 점 찾고 점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풀 거냐. 그건 선택사항인데 이 방식이 훨씬 편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또 기억을 해야 돼.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써먹을 거니까. 알겠니? 원에 가서도 주구장창 많이 쓸 거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단순하게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직선, 원, 그 다음에 포물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가서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 다음엔 뭐가 하겠니? 또 새로운 걸 배우겠지? 뭘 배워? 이제 원 배울 거야. 그래서 원을 배우고, 그래 원의 성질을 살펴보고, 원의 방정식의 성질을 살펴보고, 이제 직선도 배웠으니까 둘이 한번 융합해 보자. 그래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살펴보는 것은 이제 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직선의 방정식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